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겨루는 경기를 다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공포심 극복과 뛰어내리는 동안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수영 스포츠입니다. 보통 수영장에서 하는데 고정 점프대나 탄력이 있는 발판을 이용해 도약하여 화려하거나 안정적인 자세를 선보이며 뻗은 손끝에서부터 수직으로 빠지는 다이빙의 모습을 점수로 매기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자세는 수면에 닿는 신체의 표면적이 적어야 하고 회전 횟수 조건이 있어 이를 만족시켜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밸런스와 최대한 몸을 밀착해 말거나 직선으로 올곧게 뻗어야 베스트이며 만약 자세 잡은 타이밍을 놓쳐 선자세로 빠지거나 배나 등이 물 표면에 닿게 빠지면 감점을 당합니다. 점프에서 물에 빠지는 짧은 순간 안에 모든 걸 보여줘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3초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이 있고 하이다이빙은 여자 20m, 남자 27m에서 뛰어내리는 세계 선수권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스포츠 종목들도 있는데요. 바닷속을 즐기는 스쿠버 다이빙, 프리다이빙,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야구 경기에서 공을 잡기 위한 수비 방법인 다이빙 캐치와 축구 경기 허리우드 액션으로 반칙을 유도하기 위한 다이빙 등 다양한 스포츠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전철을 타기 위해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가방 등을 끼워 넣어 다시 문이 열리게 해서 승차하는 목숨을 건 승차 다이빙이란 용어도 있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9월 개봉되었던 한국 스릴러 영화 디바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다이빙계의 디바 이영은 어느 날 동료이자 절친 수진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후 실종된 수진을 향한 이영의 애틋함과는 달리 동료들은 수진에 대해 의문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혼란스러운 중에도 이영은 완벽한 실력을 되찾아야만 하는데 결국 최고를 지키려는 강렬한 욕망과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왔던 수진이 자기가 알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깊이의 두려움에 깊숙이 빠지면서 이영을 점점 광기로 몰아넣습니다. 먼저 비긴 어게인이란 프로에 소개되었던 가수 이소라와 정승환이 듀엣으로 부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편지를 써 모든 걸 말하겠어 변함없는 마음을 적어주겠어 난 저 별에게 다짐했어 내 모든 걸 다 걸겠어 끝도 없는
더 외로워 너를 이렇게 안으며 너를 내 꿈에 안으며 깨워줘 이렇게 그리운 걸 울고 싶은 걸 난 괴로워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또 그렇게 싫어해 욕심이 너무 깊어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너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난 슬퍼 더 외로워 너를 이렇게 안으며 너를 내 꿈에 안으며 깨워줘 이렇게 그리운 걸 울고 싶은 걸 난 괴로워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또 그렇게 날 싫어해 너에게 편지를 써 내 모든 걸 말하겠어 바닷물 속에서 잠겨있다 올라온 이영은 참던 숨을 내뱉고 갑자기 울먹이며 어릴 때의 모습을 회상하는데 다이빙 스포츠를 같이 해왔던 이영과 수지는 둘도 없는 가까운 친구입니다.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실려온 이영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첫 장면은 두 사람이 탄성 매트에서 회전 훈련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선발전에서 성적을 못 내면 은퇴해야 될지 모른다고 수진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영은 다이빙 선수로서 세계 랭킹 1위로 경이로운 성적을 내고 있었고 수진은 부진한 성적으로 은퇴까지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발전 경기에서 이번에도 이영은 1위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수진은 쓸쓸히 퇴장하며 경기장을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따라간 이영은 불러 세우지만 수진은 이젠 은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선배 코치를 찾아간 이영은 수진과 함께 2인조 다이빙 경기에 출전해 더블로 시합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영은 어떻게든 수진의 은퇴를 막기 위해서 수진과 함께 팀을 짜서
도우려 한 것입니다. 코치는 9년 동안이나 실력이 모자라는 수지를 안고 왔지만 이젠 보내주는 것이 좋다며 반대하고 2인조 경기는 서로 호흡과 난이도를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림픽 경기라는 큰 시합에서 2인조 경기 때문에 너의 개인전을 망칠 수도 있고 준비가 잘 안 되어 힘들어졌을 때 끝까지 수질의 손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반문하자 내가 만약 그런다면 처음부터 작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화이트보드 출전 선수 명단에 수진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가수 김종환이 만든 노래로 미스터 트롯에서 정동원이 발표한 여백을 김사나가 부릅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을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어린 시절 처음 수영장에서 이영과 수진이 만나는데 다이빙대에서 주저주저하는 이영에게 수진이 자기랑 같이 연습하자며 손을 잡고 끌어서 첫 다이빙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같은 수영복을 입고 2인조 다이빙을 연습하는 첫날, 점프대에서 박자를 맞추어 달려가다 다이빙을 하는데 이영만 낙하를 하고 수진은 점프대에서 혼자 멈춰 서버립니다. 그 일로 후배 선수가 수진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일주일 후에 협회장이 직접 방문해 2인조를 출전시킬지를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디론가 나가서 수족관을 사들고 늦게 돌아와 자신 없어하는 수진을 설득해 다시 훈련을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호흡도 잘 맞고 수진의 실력도 늘어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도핑 검사에 걸려 자살한 주혜령이란 선수를 수진이 만나고 와서 실력이 귀신 들린 것처럼 늘었다는 괴담을 코치와 선배가 나누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수진은 절박함과 초조함에 주혜령이란 이름의 불법 진정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영이 수진의 약물 복용을 알게 되어 수진을 설득하지만 수진은 이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이영은 다툰 이후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 수진에게 수진아 그러지마 라는 말에 놀라 한눈을 팔다 자동차가 커브길 가드레일을 부수고 절벽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고에서 이영은 자동차 창문을 열고 탈출해 구조되지만 수진은 구조대에 발견되지 못하면서 이영은 영화의 첫 장면처럼 홀로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이영은 사고 때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진과 같이 있었던 사실조차 모릅니다. 코치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 조심하라고 하고 그날 담당 경찰이 찾아와 사고 경위를 물으며 혹시 수진이 음주운전했냐고 하지만 수진은 술 안 마신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영은 옷장에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차의 키 열쇠 고리와 지갑 속에 바닷물에 훼손된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수진에 대한 이영의 마음과는 달리 병실에 문병훈 후배 선수들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수진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수진에 대해 함부로 하지 말라며 꾸짖습니다. 후배들이 돌아가자 순간 자살한 주혜령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던 날, 수진이 점프대에서 혼자 물구나무를 서서 다이빙하는 놀라운 연기를 해 자신도 깜짝 놀랐었던 장면을 기억하며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여러 기억이 서로 혼재한 채 이영은 건강을 되찾고 퇴원을 하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 사이에 누군가가 박수진 선수는 실종 상태인데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크게 들리자 기자들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훈련장에 돌아와 홀로 다이빙 훈련을 시작하는데 입수하려는 순간 물속에서 수진의 환영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고의 순간들이 언뜻 보이자 불안해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생각해 별도의 다이빙 연습장을 마련해주고 이영은 별도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훈련장의 조명이 자주 깜빡이며 귀에는 속삭이는 목소리까지 들리는 환청이 들리고 수진이 다가오는 환영에 그만 수영장으로 떨어지고 그날 밤 이마에 손톱으로 상처를 내는 손가락 악몽으로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음날 경찰은 사고난 차량에서 수진의 훈련 가방을 찾고 수진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으며 사고 상황이 100km 속도 이상으로 달렸을 것이라며 수진의 음주운전을 계속 의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어릴 적 수진은 다이빙 선수 유망주로서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이 종목 대표 선수입니다. 전학 온 이영은 이를 부러운 모습으로 지켜보는데 수진은 이영에게 처음으로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같이 다이빙 선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진의 마지막 시합날 부모님이 사고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이영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점프대에 올라가지만 심리적 불안정으로 물구나무 자세에서 수진은 다이빙을 잘못해 이마에 부상을 당하게 되자 어부지리로 같이 출전했던 이영이 처음으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진은 공포감과 트라우마로 인하여 예전만큼 기량을 되찾지 못했고 그에 반해 이영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다이빙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수진이 사왔던 수족관의 해파리의 상태가 이상해 가게에 찾아가 왜 그런지 묻자 문어 해파리와 물 해파리를 같이 넣어놔서 문어 해파리가 죽은 것이라며 가게 주인은 분명히 같이 넣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일부러 죽이려고 그랬냐며 갑자기 이영이 물해파리고 수진은 문어해파리 아니냐고 큰소리로 다그칩니다. 이영은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지만 이는 또 환영이었고 얼마 전 후배 선수 초아가 수진의 약물 복용 사실을 알고 협박하며 2인조 팀 자리를 내놓으면 비밀을 지키겠다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이영이 선배를 왜 감싸주냐는 질문에 이영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놨기 때문에 나에게 미안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수진의 대답을 기억해내고 깜짝 놀라 차 안에 있었던 가방 속에서 수진의 다이어리를 꺼내 읽습니다. 그 안에는 대회 사고 때 입은 이마의 상처를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글과 전국 수영대회 때 코치가 수진이 엄마 사고 소식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영이 일부러 말해 수진이 실수하게 해서 이영이 1등을 한 사실을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은 이렇게 돌아온 기억으로 자신을 수진이 죽이려 했다고 믿고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담당 형사에게 수진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지만 또 갑자기 형사와 모든 사람들이 이영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라며 이영을 둘러싸고 다그치는 환영에 쓰러져 기절을 하고 맙니다. 가수 이지은과 신혜성이 부릅니다. 인형. 아침이 오는 소리에 난 잠이 들어요. 오늘도 역시 그대 날 잊고 보냈었는지 그렇게도 쉽게 괜찮을 수 있는지 항상 변함이 없었던 그대 떠나간 게 믿을 수 없어 힘들었죠. 그냥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잊혀갔겠죠. 사랑한단 말조차도 소용없겠죠. 미안해요 이기적인 나였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곁에만 두려 했었던 걸요. 그래요 난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죠. 사랑한다면 그대가 언제나 행복해야죠.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일 테니까. 괜찮아요 이대로 있을게요. 당신과 상관없이 그냥 홀로 지킬 수 있는 걸요. 사랑해요 정말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 없는 빈자리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일 테니까. 그래요 난 바보 같지만 지난 기억들 간직하며 홀로 지키고 있을게.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이. 다시 또 병원에서 태어난 이영은 수족관 주인이 주혜령이란 불법 약물을 판매했다는 뉴스를 듣고 자신도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영의 집에 찾아온 담당 형사가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 수진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개인 훈련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이영은 멋진 다이빙과 함께 물속에서 점프대를 바라보며 괴기하게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그 제기 훈련에 성공한 이영은 많은 기자들 앞에서 제기 성공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성 팬을 만나는데, 죽은 친구의 목까지 화이팅 하세요란 마지막 말에 기억의 파편이 다시 떠오르며 충격을 받습니다. 며칠 후 스폰서 회사의 광고 촬영을 위한 다이빙을 하는데, 이영은 또다시 점프대에서 교통사고의 모습이 떠오르며 긴장감에 다이빙을 하지 못합니다. 촬영 감독은 언짢아하며 옆에 있던 후배 선수 초아에게 다이빙을 시키자 멋지게 단 한 번의 다이빙으로 촬영을 성공합니다. 급기야 스폰서 회사 대표는 후배 초아와 함께 2인조 다이빙을 뛰면 어떻겠냐며 보험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영은 혼자 다이빙대 위에서 점프를 하는데 그만 수영장이 맨바닥이었고 떨어져 머리가 깨지는 환영을 경험하고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점점 환청과 환영이 심해지지만 결국 후배 초아와 2인조를 이루어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배 초아가 멋지게 2인조 연기를 해내고 동료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이영은 질투의 표정으로 너도 혹시 주혜령이랑 만났냐고 쏴붙입니다. 이영은 그날 계속해서 다이빙을 반복하는데 코치가 너 지금까지 뭐하냐며 불러세우는데 멍해진 이영은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밤늦게까지 혼자 훈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코치가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받아야겠다며 수진이도 그래서 힘들어했다고 하자 이영은 내가 수진이와 같아 보이냐며 화를 내고 다음날 협회장과 심판진들의 식사 자리도 거부하며 택시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마에 상처는 낫질 않고 자꾸 덧나고 또 환영에 갑자기 세운 택시는 사고 현장 앞에서 멈추고 침대에서 잠이 깬 이영의 주위에는 불법 약물인 주혜령 알약이 잔뜩 흩어져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 이수연이 부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읽기 쉬운 맘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일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에 그리워 아픈 게나 서둘러 안겨보.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린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오지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올 계절도 날 한동안 새 활짝 피었다. 지내 또 한 번 영원히 라라라 그래도 내 사랑은 또 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 더 미루진 않을 거야. 드디어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최희영 선수의 이름이 호명되고 관중들은 환호성과 함께 관심을 갖지만 첫 다이빙은 엉망으로 최저점을 받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이로하는 해설자의 말과 함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수진의 목소리가 이영애의 귓가에 들립니다. 계속된 실수에도 심판진의 후한 점수에 아직은 위리를 유지하는데 오후 경기를 남겨놓고 점심시간 이영은 점점 더 환청이 크게 들리자 불안감에 경기장 구석방에서 불법 약물 주해령을 먹다가 코치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러자 이거 내 거 아니고 수진이 것이라는 변명에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코치가 다그치자 뿌리치며 밀쳐내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코치가 쓰러집니다. 황급히 경기장 밖으로 나온 이영에게 스폰서 회사 대표가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불러 인터넷에 현재 2등 초하와 불공정한 점수에 난리가 났다며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영은 결승에서 만회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대표는 더 이상 취해지지 말고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 순간 운전석에 있던 이영은 악셀을 세게 밟아 급출발을 하여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 대표는 앞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경기장에 다시 돌아온 이영은 점프대에서 혼자 서 있던 후배 선수 초아를 뒤에서 밀쳐 떨어뜨리고 자신도 물에 뛰어들어 초아를 수영장 물밑으로 잡아당겨 익사시키고는 수영장 밖으로 나와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다가 이내 흐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사건은 환상이었고 코치, 스폰서 대표, 후배 초아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 오후 경기를 기다리는 경기장으로 다시 걸어가는 이영은 이젠 사고 당일의 모든 기억들이 돌아옵니다. 가수 이지가 부릅니다. 응급실.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날 잡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날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나 멋대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 마.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를 버리지 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하게 돌아와. 이영은 이제 모든 사건의 진실이 기억납니다. 어릴 때부터 다이빙이 전부였던 친구 수지는
처지가 바뀌어 최고의 선수가 돼버린 이영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결국 열등감이 기폭제가 되어 불법 약물인 주해령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당일 음주운전은 이영이 했는데, 후배 초아와의 대화를 들었다는 이영의 말에 차에서 잠시 내려 이영은 수진의 약물 복용을 비판하면서 약을 던져버리려 하자 둘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본심을 드러낸 거친 말로 서로를 난도질하기 시작했고, 격한 말싸움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영이 수진을 밀쳐 수진이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놀란 이영은 급히 피를 흘리는 수진을 차에 태워 병원에 가는 도중에 중상을 입은 수진이 옆자리에서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거란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내뱉자 순간 이영은 이성을 잃고 절벽으로 차를 몰아 물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깨진 앞유리를 통해 물 밖으로 나오는데, 정신을 잃어가던 수진이 이영의 손목을 꼭 잡고 따라 올라오자 이영이 세차게 뿌리쳐 수진은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이영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얼마 후 수진은 심하게 부패된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이영은 그 앞에서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들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제목 디바는 이탈리어로 여신이라는 뜻이지만 이란어로는 악귀라는 뜻이 있어 이중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포츠 경쟁에서 금이 가버린 우정이 이중적인 모습을 빗대어서 어울리는 제목으로 박찬욱 감독이 추천한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힘겹게 정상으로 올라간 뒤 추락하는 순간에 비로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다이빙이 미스터리 스릴러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이변 없이 정상을 차지하는 이영과 어릴 적과는 상황이 뒤바뀌어 항상 이영보다 뒤처지는 친구 수진은 각자 최고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두 사람을 비극의 나락으로 끌어갑니다. 최고를 향한 욕망과 그 욕망을 분출했을 때의 광기는 어떤 분야든 순위가 매겨지고 결국 한 사람만이 최고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요즘의 현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줍니다. 수지는 드러내지 않고 가슴속에 묻고 있었던 욕망으로 정신과 육체가 약물로 인해 망가졌으며 친구의 욕망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 또한 내면 깊은 자리에 존재하는 욕망과 광기를 알게 된 이영은 자신이 냉정하게 뿌리쳐버린 친구 수진의 손을 놓아버린 순간 결국 비극적인 죽음과 회환의 고통스러운 시간만을 남기고 만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스릴러 한국영화 디바였는데요. 다이빙 선수로 연기할 배우들은 촬영 시작 몇 개월 전부터 트램펄린 연습과 고난도 와이어 액션 등 지상과 수중에서 실제 다이빙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배우 신민아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연습했고 이유영도 꾸준한 연습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우, 감독, 제작진 모두 최고의 여성들이 힘을 합쳐 영화 디바를 완성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이소라가 작사한 노래로
본인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는 바람이 분다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저